피부가 가렵고 뭐 뾰루지가 나고 유난히 이제 허리가 아프다면 몸속에 독소가 많다라고 하는 일종의 바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독소를 죽음의 덫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해독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혈관을 좁거나 막히게 하면서 이제 암, 뭐 뇌졸중, 치매 등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독소를 잡아야 됩니다. 몸속의 독소 반드시 비워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 서동주 선생님이 검증하는 의사생활에서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는 그 몸속 독소 잡는 방법에 대해서 도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세요? 네, 바쁩니다. 오늘 이번에 굉장히 바쁘겠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몸속의 독소 잡는 법을 검증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해독식품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일주일 동안 해독식품을 먹으면서 정말 제 몸에 독소가 없어지는지 실제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서동주 선생님 얼굴 좀 이게 좋아졌나요? 네,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니 좀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깨끗해졌어. 해독식품을 먹으면 정말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하는 의사생활 스타트! 해독식품을 먹으면 정말 몸속 독소가 해독될 수 있을까? 검증하는 의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모주님. 네, 안녕하세요. 몸에 불안해, 독소까지 지금. 많으면 진짜 좀 실망이다. 아니 흉부혈관외과 의사 선생님이 제 몸을 못 챙기고 그러니까요. 제 몸을 못 챙기고 있어요. 제일 민감한 쪽 아니야? 이게? 그럼요. 네. 검증 전 몸속 독소 체크를 위해 체열을 하는 서동주 엄지. 과연 그 결과는? 뭐야, 간까지? 건강을 더 신경 쓰세요.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지금. 왜 저럴까? 우리 서재 선생님, 간 수치 47이면 좀 많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술 안 드시죠?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40까지 정상이라고 본다면 네. 보통 남들은 한 20, 30 정도 나온다고 치면 47이 조금 높죠. 어떤 의미냐면은 간에서 세포가 파괴가 되는데 하루에 예를 드는 거예요. 서동주 선생님은 47개씩 파괴된다 이 얘기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뭐 정상보다 7 정도 높은 정도면 괜찮지만 매일 조금씩 더 파괴되고 있었다고 해서 쌓인다고 생각하면 간 기능에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인을 찾아서 빨리 제자리에 돌렸어야 되는데 아까 술도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먹는 거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서동주 엄지의 간 수치는 정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검증해볼 해독식품은 향도 좋고 맛도 좋은 미나리. 첫 번째 방법은 미나리 먹는 방법이거든요. 미나리를 하루에 2끼 정도 3일 동안 먹어볼 거고요. 먹고 나서 체열을 해서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해서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 삼겹살이랑 먹으면 좋은데 생식으로 먹었어요. 데쳐서만 먹었어요. 이렇게 반찬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미나리를 살짝 데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삼겹살이랑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치, 저건데. 저 조합. 진짜 뽕합이야. 네, 저 조합. 삼겹살 참지 못하죠. 아, 저거는 아이는 평상시,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어떤 식습 습관을 했는지 딱 보였어. 말을 하네? 딱 보였어. 갑자기 야채를 먹는 놀랬어요 아들이. 저도 지금 놀랐어요. 간단하게 이 짜장면이랑 미나리 아까 먹었던 거 좀 추가로 더 데쳐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게요. 네, 오늘은 정말 생식으로 이렇게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먹고 끊임없이 먹었다. 총 3일간 열심히 미나리를 섭취한 서동주 엄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좋아졌으면 그럼 이제 독이 좀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모르죠. 보시죠. 우와. 과연 미나리는 해독에 도움이 됐을까? 3일 동안 미나리를 섭취한 서동주 엄지의 간 수치 변화는?
오! 많이 좋아졌어. 많이 줄었네. 애기 말이 많네. 야채는 왜? 애기가 야채 좀 먹으래요. 야채를 먹어야겠네. 두 번째로 검증할 식품은 해독 주스. 네, 제가 준비한 재료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사과랑 비트, 당근, 그리고 양배추까지 준비를 했어요. 믹서기에 이렇게 다 넣으시고요. 물을 한 100cc에서 150cc 이렇게 넣은 다음에 갈아줄 거예요. 갈면 끝이에요. 안 데치시고 그냥 생으로. 생으로 했어요, 생으로. 간단하네요. 네. 그냥 물 넣고. 해독 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비트 색깔, 당근 색깔 때문에 이쁘다. 색깔 예쁘죠? 확실히 사과랑 이런 게 들어가서 되게 달큰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한 번에 그때그때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양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그걸 녹여서 먹는 형태로 하려고요. 얼음 넣고 스무디처럼 해도 네, 맛있을 스무디처럼 거예요. 돼요. 얼려놓으면. 오, 맛있겠다. 저희 먹다가 잘 안 돼서 나오면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요. 퍼서.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무디처럼 먹으면. 저거 의외로 상큼해. 이틀 동안 해독 주스를 섭취한 서동주엄지의 간 수치 변화는? 야, 이번엔 또 어떻게 됐을까? 어. 야, 진짜 엄지장 사람 만들어주네. 사람 만들어줘. 이번에 진짜 갱생 프로그램이다 이거. 저 맛이 떨어졌어? 야, 대체 평소에 어떻게 먹었단 얘기예요? 애기 그러잖아. 야채는 왜? 이렇게 금방 좋아질 걸. 요즘 아이돌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물이 있어요. 이제 붓기도 빼주고 독소를 빼준다는 레시피가 있어서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일명 이제 아이돌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아이돌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물. 부기와 몸속 노폐물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데 과연 아이돌 물의 정체는? 네, 녹차 티백을 물에 찬물에 우려내고요. 레몬즙을 넣어주고. 맛있겠는데? 꿀을 넣어요. 약간 단맛을. 이온 음료보다 훨씬 덜 달고 녹차향도 있고 해서 되게 맛있는데요. 저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몇 번은 꿀로 먹다가 나중에는 저도 이제 당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비아 같은 거 잘하죠. 진짜 아이돌이 된 듯 열심히 운동하는 서동주엄지. 음료수 대신 이 아이돌 물로 수분을 이제 보충하도록 할게요. 이틀간 수시로 마신 아이돌 물 과연 해독에 도움이 됐을까? 그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와, 서동주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검증 전에는 간 수치가 47이었어요. 정상보다 살짝 높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식습관이 제일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몸에 그러니까 간 수치도 높고 아마 지방간이 조금 있어서 이제 간 수치가 높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 근데 해독 식품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피부가 맑아졌고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돌 된 것 같아요. 네. 이번을 계기로 굉장히 몸이 좀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채소를 좋아하진 않아요. 이번 기회에 뭐 미나리도 먹고 해독 주스도 먹고 이렇게 챙겨 먹어보니까 몸도 많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검증하신 걸 보니까 미나리하고 그 해독 주스를 먹었을 때 간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간 수치가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해독이 된 걸로 우리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서동주 선생님이 하신 ALT 검사는 몸속 효소를 검사하는 건데요.
간이 손상되면 이 수치들이 높아지고 이것은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아지면 간 기능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40 이하면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미나리와 해독 주스를 먹고 난 후에 20대까지 떨어진 걸로 봐서 간이 해독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미나리를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나리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채소인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노폐물과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페르시카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요. 이 성분이 간 기능을 개선시키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해독 주스를 지금 만든 걸 보니까 사과, 당근, 케일, 양배추, 비트에 있는데 이 재료들이 그러면 해독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양배추나 사과나 케일이나 당근, 비트가 모두 노폐물 배출시키고 빠지니까 부기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까지 좋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되신 것 같고요. 팁이라면 이 재료들을 살짝 익혀서 주스로 갈아 드시게 되면 재료들의 영양소가 또 다른 영양소가 들어오고 흡수율도 좀 높아질 수 있고 식감도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평소에 생채소를 이제 잘 우리가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지금처럼 하루 한 잔 정도를 갈아서 섭취하시게 되면 또 비타민 같은 무기질을 섭취하는데도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문제가 매 끼 식사를 이렇게 드신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 또 이 단백질이라든지 또 다른 또 탄수화물, 지방 등을 또 골고루 섭취하시고 해독 주스는 또 약을 상대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나리와 일단 해독 주스를 먹었을 때는 정말 해독이 되는 효과가 검사 결과로 나타났는데 야, 마지막으로 먹었던 이 아이돌물 이것도 해독에 도움이 됐을까요? 자, 마지막 검사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28까지 아까 떨어졌었죠? 그렇죠. 야, 왜 이렇게 올라가? 아니 아이돌 물을 58인데? 간 수치가 그냥 소직 상승했는데? 아이돌물 섭취 후 오히려 간 수치가 2배 이상 상승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서동주 선생님, 전날 뭐 한잔 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제가 기분 좋아서 과음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아이돌 물이 정말 이온 음료 맛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돌처럼 살을 빼보자 하고 운동을 조금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날 한 이틀 동안은 굉장히 좀 하체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을 조금 많이 늘렸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저게 독소가 올라간다고요? 이제 ALT라고 하는 게 이제 간세포 안에 있는 효소인데 저 효소는 간세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세포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런 과한 운동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제가 아이돌인 줄 알고 진짜 막 아이돌인 줄 알고 열심히 너무 해가지고 제가 너무 젊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요? 네, 지금 좋아졌어요. 네. 우리 서동주 선생님 이번 검증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좀 많이 빼신 것 같은데 굉장히 간 수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오실 것 같고요. 검증해본 소감 어떠십니까? 저도 이번 이제 이 검증을 계기로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는 설명을 많이 하지만 제 스스로도 먼저 좋은 식생활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채소 좀 드세요. 채소 먹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검증하는 의사생활 함께해 주신 서정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운동 디톡스를 하고 있어요. 디톡스요? 네, 디톡스가 몸에 독소를 빼주는 거잖아요. 운동이랑 먹는 거랑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몸속 독소를 없애기 위해 하루 30분 걷기 운동과 함께 다양한 디톡스를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 정체는 다름 아닌 해독 주스들.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로 만든 해독 주스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다. 시중에서 파는 것도 먹고 있고요. 주로는 제가 직접 케일이나 채소를 넣어서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이게 모두 다 해독 주스라고 해서 수시로 챙겨 먹고 있어요. 올해로 벌써 4년째 디톡스를 실천 중인 최은진 씨. 해독 주스는 기본. 혈액순환을 촉진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부항, 림프 마사지를 위한 괄사, 거기다 찜질팩에 독소 제거용 발바닥 패치까지 그때그때 유행하는 디톡스 방법들을 모두 따라해보며 몸속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요거는 장 독소 배출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발에 붙이는 패치, 그리고 얘는 분말가루들. 요것들은 독소 배출에 좋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고요. 디톡스 입욕제,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톡스 제품들입니다. 먹고, 문지르고, 붙이고. 시중에 존재하는 디톡스 방법은 모두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톡스의 진심이었는데. 제가 디톡스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몇 년 전쯤에 뇌졸중이 와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왔었다? 살이 갑자기 많이 찌면서 당뇨가 오고, 그러고 나니까 고지혈증이 왔고, 변비까지 심해지면서 이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번 좀 심하게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뇌졸중 증상이 미세하게 왔다 가긴 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독소 빼는 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만, 당뇨, 고지혈증까지 독소로 인한 각종 질환들이 연쇄적으로 찾아오며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졸중을 앓게 된 것. 이후 독소 배출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방법으로 디톡스를 실천하고 있는 최은진 씨. 독소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몸 안에 쌓이는 거니까 앞으로 더 노력하면 서서히 빠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녀의 바람처럼 몸속 독소는 잘 배출되고 있을까?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전반적으로 독소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최은진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은진 씨는 약을 먹으며 디톡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고 변비도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은진 씨의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 위험한 수준에 해당됐고, 염증 공장이라 불리는 지방은 물론 대변이 복부를 꽉 채우고 있을 정도로 변비 역시 심한 상태로 나타났다. 4년 동안 디톡스를 했음에도 건강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은 최은진 씨.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 비밀을 밝혀줄 청기누설 전문가 군단이 떴다. 몸속 독소가 불러오는 각종 대사질환 맞춤 전문가 김상우 대분비내과 전문의. 독소로 가득했던 몸을 운동과 식단으로 해독에 성공. 건강을 되찾은 한혁규 한의사. 요즘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람들이 독소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쁜가 보다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독소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디톡스, 해독은 조선시대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동의보감 있죠. 이것도 디톡스의 집대성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독, 특히 청혈 해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독소를 3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어혈, 우리가 잘 아는 혈당이나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이런 혈액에 쌓여서 이렇게 순환을 막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소가 식적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많이 음식을 먹어서 거기서 생긴 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지방 축적이나 당 축적, 혹은 이렇게 장 운동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긴 이제 변비, 숙변, 이러한 독소들이 쌓이면 몸 전체의 체액이 더러워지고 이게 우리 몸의 대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증을 일으키는데 그게 3번째 독소, 이 버려지는 물이에요. 이번에는 담음이라고 합니다. 디톡스를 원한다면 이 독소의 개념, 이것부터 우리가 파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게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도 쉬워지는데, 무엇보다도 이 우리가 몸에서 배출에 신경 써야 하는 거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는 매 순간 알게 모르게 몸속에 자꾸 독소가 쌓인다는 것이죠. 영양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이걸 다 쓰질 못하니까 남은 것들은 우리가 저장하게 되는데 과하게 많아지게 되면 독소로 작용하게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혈당,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지방세포, 대변 이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4대 독소인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 대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장독소와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뿜어내 면역력을 떨어뜨려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게 된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4대 독소를 배출하라. 실제 몸속에 독소가 가득 쌓였던 최은진 씨 역시 혈당과 콜레스테롤, 지방과 대변 이 4대 독소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디톡스를 꾸준히 실천하는데도 독소가 배출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생활 모습이랑 디톡스 방법 여러 가지를 봤는데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은 지금 드시고 계신 클렌즈 주스를 보면은 즙만 드시더라고요. 이 정작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는 다 버리고 이 당분만 드시는 거랑 같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의사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부항을 이렇게 뜨시면 오히려 몸에 독소가 더 쌓이게 됩니다. 부항이 오히려 독소를 쌓이게 만들었다? 지난 10여 년간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건강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부항기. 몇 년 전에 해외 유명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출산 후 부항으로 다이어트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스테디셀러급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부항을 통해 독소 배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부항을 뜨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50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그 갱년기 증세로 얼굴도 화끈거리고 또 주변에 이제 고혈압, 당뇨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예방 차원에서 이제 부항 사용하면서 그 독소도 빼고 이런 관리 차원으로 지금 종종 사용하고 있어요. 갱년기를 겪으며 계속되는 피로감과 관절 통증을 호소한 이승미 씨. 활성산소 검사 결과 당뇨가 의심되고 몸속에 각종 염증이 많은 상태로 나왔다. 이제 본인이 평소 하던 방법으로 10분간 부항을 떴다. 부항기를 뗀 자리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 붙이다 보면 몸에 안 좋은 부분은 색깔이 검은 피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항을 뜬 후 그녀의 몸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오, 이건 선생님이 직접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항을 뜨기 전과 같은 활성산소 수치를 통해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승미 선생님께서 셀프 부항을 혼자 하셨어요. 그래서 전후를 검사를 해봤는데 신체 독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검사를 해봤는데 부항을 하기 전과 후에 독소 변화가 없었습니다. 부항을 뜨기 전과 후 활성산소 검사 결과 수치의 차이가 전혀 없었고 자율신경 밸런스 분석 결과 심혈관 기능, 피로, 건강지수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부항은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촉진시켜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이 때문에 근육통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서 독소가 배출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부항을 제대로 뜨려면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압력으로 자극을 해서 이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강한 압력으로 경혈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제 일시적으로 순환을 돕고 또 모세혈관 내피세포 복구를 촉진시켜서 신생혈관 생성을 유도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입증된 부항의 효과들이 독소 배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항은 국소 부위의 혈액순환을 일으켜 근육 통환에 도움을 줄 뿐 독소 배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주부들은 부항을 뜨고 난 다음 보라색으로 변한 자국을 독소가 배출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부항을 떠서 이렇게 진하게 보라색, 피멍이 든다. 이거는 독소가 나온 게 아니고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부항을 잘못하게 되면 부항독이라고 해서 살에 물집이 잡히고 수포가 잡혀요. 그리고 이게 터지게 된다면 2차 감염으로 번질 위험이 더 있는 거죠. 그게 정확한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염증을 불러와서 독소가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디톡스의 허와 실. 부항은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항과 더불어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또 다른 디톡스 방법은 다름 아닌 림프 마사지. 겨드랑이를 두드리기만 하면 몸속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온다고 해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림프 마사지가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평소 다리 부종이 심하다는 50세 한기 씨와 함께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적외선 체열 검사와 생혈구 검사를 진행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다. 손끝, 발끝의 온도가 매우 낮고 혈액의 오염도가 심해 혈구가 끈끈하게 뭉쳐있는 상태였다. 이제 전문의에게 림프 마사지 방법을 배운다. 림프선이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부위를 30분 동안 마사지하고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해봤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림프 마사지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요.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체열 분포가 조금 좋아졌고요. 혈구 검사 결과 혈구가 흩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림프 마사지 후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전달됐고 혈구 오염도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림프 마사지로 독소가 배출된 것일까? 림프 마사지는 혈액에서 못하는 일을 해요. 면역세포를 갖다가 우리 몸에서 돌려주는 역할하고 또 한 가지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림프 마사지를 잘하면 그런 부종 같은 걸 갖다 많이 없애줄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잘못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림프절 마사지 한다고 여기 치잖아요. 땅땅땅 세게 치면 반대로 그 림프절은 구멍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을 이렇게 탕탕탕탕 치는 거는 가볍게 쳐야지 림프절로 들어가는 문을 갖다 열어주는 거고요. 독소와 같은 노폐물 배출 역할을 하는 림프선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독소 배출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 림프선들이 모여있는 림프절을 자극하게 되면 림프가 잘 흘러서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인데 잘만 하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칫해서 너무 세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림프관이 수축이 돼가지고 림프액 순환을 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혈전이나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게 마사지를 했다가 혈전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자칫하면 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더 주의하셔야 하는 거죠. 마사지 강도에 따라 독소를 배출할 수도 싸울 수도 있는 림프 마사지. 그렇다면 독소 배출 효과를 보려면 림프 마사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몸에서 림프절이 많이 분포된 부분은 목 양쪽, 겨드랑이, 팔꿈치 안쪽, 복부, 무릎 뒤, 사타구니 안쪽 등입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림프 마사지는 이 부위를 손으로 쓸어주거나 톡톡 두드려서 가볍게 자극하는 정도의 낮은 압력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림프절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해야 합니다. 겨드랑이의 경우 팔을 올린 후 팔꿈치에서 겨드랑이까지 손으로 지그시 쓸어내리고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려준다. 하체 림프 마사지의 경우 무릎 뒤 림프절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발끝부터 사타구니까지 낮은 압력으로 지그시 쓸어 올리면 된다. 손쉽게 따라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 대변과 같은 4대 독소 배출은 되지 않았던 디톡스 방법들. 하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디톡스 방법들이 존재했는데 디톡스의 효능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두 사람. 20년이 넘게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뛰는데 손발이 저리면서 다리도 아프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공복 혈당이 150 이상으로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속에 있는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배출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 제 방법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한 10년 전에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유방암 진단 받았는데 그때는 나름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는데 저에게 암이 왜 찾아왔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가장 큰 원인이 독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강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가지 디톡스를 하게 됐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디톡스를 선택했다는 두 사람.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디톡스를 실천 중일까? 네, 저는 레몬 디톡스죠. 저는 당연히 운동 디톡스죠. 각자의 성향에 따라 레몬 디톡스와 운동 디톡스를 실천 중이었는데 실제 디톡스 방법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레몬 디톡스. 또한 운동을 통해 독소를 배출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디톡스계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레몬물과 운동이었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체력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식단 관리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현대인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디톡스라는 것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소만 섭취하고 장기를 좀 쉬게 해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몸 안에 독소가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 좀 들면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먹는 건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먹어서 이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쌓이는 건데 뭘 먹어서 독소를 뺀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나면은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노폐물이 빠지는 거를 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몸이 가벼워지니까 아, 제가 건강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몸의 독소 배출을 위해서 운동 디톡스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별다른 식단 관리 없이 운동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신수래 씨와 운동 없이 공복에 레몬물만 섭취하며 독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곽은정 씨. 이건 두 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톡스를 하시는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해 3년 전부터 레몬 디톡스를 하고 있다는 곽은정 씨. 그녀가 실천하고 있는 레몬 디톡스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레몬 디톡스 제가 유방암 한우 카페에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효과를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요. 3일 동안 다른 거는 안 먹고 레몬물만 마시면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막 좋아지는 느낌이 물씬 들어요. 그래서 저는 레몬 디톡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레몬 디톡스 사랑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3일 동안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직접 만든 레몬물만 마신다는 레몬 디톡스. 실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던 레시피 그대로 물에 레몬즙과 시럽, 고춧가루를 더해 섞은 다음 하루에 2리터씩 3일간 마신다는데 레몬만 넣는 게 아니네요. 네, 레몬은 워낙에 비타민C가 많고 몸에 좋은 성분도 많고 항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독소 배출도 되고 그래서 레몬에다가 기본적인 열량을 좀 채워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메이플 시럽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고춧가루도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요 레몬 디톡스를 하고 난 뒤부터는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게 됐어요. 그게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요? 3년 동안 정기적으로 레몬 디톡스를 하며
독소 배출에 도움을 받은 것 같다는 곽은정 씨. 그녀의 말처럼 정말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됐을까? 정밀 검사를 진행해봤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지금 곽은정 씨의 경우 눈으로 보기에는 마른 체형이지만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이 줄어든 마른 비만 상태로 나왔으며 또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염과 장 건강까지 지금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레몬 디톡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걸 하니까 화장실도 자주 가고 체중도 좀 빠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결과 보니까 별로인가 봐요. 다른 디톡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디톡스가 되기는커녕 4대 독소가 쌓인 것은 물론 위와 장 건강까지 망가져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딱 우려했던 결과인데요. 저렇게 3일 동안 다른 건 안 드시고 레몬물만 드시면 큰일 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몸이 움직이는 데는 필요한 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열량이 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근육은 혈당을 강화시킵니다. 인슐린 창고예요.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니까 혈당이 높아져서 오히려 당독소, 독소가 쌓이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레몬이 산성이 굉장히 강한 과일이잖아요. 이 빈속에 우리가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위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고춧가루로 위와 장을 긁어내리는 거니까 당연히 위장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독소가 더 쉽게 쌓이는 몸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공복에 산도가 높은 레몬과 위장을 자극하는 고춧가루를 섭취하면 오히려 독소를 쌓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식단 관리로 디톡스를 하시려면 자가, 포식 기능을 높이는 즉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12시간 공복이라는 걸 착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느 것도 물 위에는 아무것도 칼로리 있는 음식을 대면 안 됩니다. 또 이 식사를 하시면서 추가로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아주 신선한 그리고 몸에 좋은 영리하게 식재료를 선택하셔서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소 배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12시간의 공복을 지키고 이후 적당량의 식사와 함께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 곽은정 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한 레몬의 경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레몬을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레몬은 비타민은 물론이고 구연산, 페놀 화합물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독소 배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몬 속 페놀 화합물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뜨거운 물에서 잘 추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95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레몬 반 개를 넣어 우려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침 저녁 식사 5분 전에 레몬물을 드시면 레몬 속 구연산 성분이 위산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독소 배출에 더 도움이 됩니다. 단 95도의 뜨거운 레몬물을 마시면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95도에 레몬을 넣어 우려낸 다음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식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잘못된 방법으로 디톡스를 하고 있었던 곽은정 씨. 그렇다면 운동을 선택한 신수래 씨는 어떨까? 정말 식단 관리 없이 운동만으로 독소를 배출할 수 있을까? 저희 가족들이 당뇨의 고지혈증을 다 앓고 계세요. 그래서 평생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는 걸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였고 제대로 음식도 못 드시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열심히 운동을 지금 저는 하고 있어요.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 더욱 운동 디톡스에 매진하게 됐다는데 그렇다면 그녀는 독소 배출을 위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가 마라톤을 했었잖아요. 체중 감소는 될지 모르지만 몸에 독소를 빼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2대1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력 운동을 1시간 하고 유산소 운동을 30분 하고 나면은 몸에 쌓인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배출되고 체중 감소도 되면서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고 하지요. 먼저 근력 운동을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유산소 운동 30분을 진행하는 2대1 운동을 실천하는 신수래 씨. 운동을 꾸준히 해서 땀을 배출해서인지 당뇨나 고지혈증으로 손발이 저리고 또 마라톤 하면서 숨이 많이 찼던 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 피부도 좀 맑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해서 독소가 다 빠져나간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 운동을 통해 독소가 배출됐을까? 정밀 검사를 진행해봤는데 신수래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건강에 해가 되는 4대 독소인 혈당, 콜레스테롤, 지방, 대변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내장 지방 역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엑스레이로 봤을 때 대변도 배출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수래 씨의 말처럼 혈당은 안정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지방 모두 정상 범위였으며 복부 엑스레이 결과 건강한 상태로 나타났다. 운동을 통해 독소 배출에 도움을 받았다는 신수래 씨. 그녀의 2대1 루틴은 독소 배출에 어떤 도움이 된 걸까? 지금 2대1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통 근력 운동을 1시간 정도 하면 코티졸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때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해주게 되면 호흡수와 심박수를 높여서 지방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근력 운동 2대, 유산소 운동 1을 루틴으로 운동을 하시면 근육을 키워 혈당도 잡고 콜레스테롤, 지방과 같은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오랜 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운동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무리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비율을 2대1로 진행하는데 60대 이상의 고령이라면 근력 운동 40분, 유산소 운동 20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몸속의 근육량과 또 기초 대사량이 더 빠르게 올라가요. 이렇게 근육이 많아지면 몸에 쌓이는 혈당을 낮춰주고 또 지방산 이온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주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호흡수도 증가되고 심박수도 촉진되고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신진대사도 계속 잘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 운동도 활발해져서 변비 완화에도 즉 독소를 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이라는 건 어떻게 운동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흔들어줘야지 그게 유산소 운동이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는 뭐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좀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 시간을 좀 더 줄여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나이별로 운동량이 우리가 달라지니까. 그럼 원장님이 이제 운동 전문가시니까 몸 봐도 그렇고요. 근육량이 적고 체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을 위한 운동 디톡스 방법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시죠. 한혁규 한의사가 알려주는 4대 독소 배출하는 디톡스 운동법. 제가 운동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해요. 근데 직접 해보시면은 왜 온몸이 아프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준비물은 딱 500ml 생수병 2개 이거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아령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500ml 생수병 2개를 딱 양손에 쥐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딱 엉덩이를 쭉 뒤로 빼세요. 이때 무릎으로 앉는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내 뒤에 허벅지를 늘린다라는 느낌으로 오리풍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빼세요. 그럴 때 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손을 내리면서 쭉 일어나 주시면서 엉덩이에 딱 힘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발끝부터 딱 목 뒤까지 계속 다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전신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만 하셔도 이렇게 숨이 가빠질 거예요.
유산소성 운동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대변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이 허벅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키워서 지방과 혈당을 낮춰주는 일석이조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이 운동을 하루 3번, 식사 전에 딱 2분간만 투자해서 진행해주면 4대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 요즘 같은 겨울에는 진짜 더 위험하잖아요. 이 독소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되는 시기죠. 특히 지금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기 쉬워지는 겨울은 이를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운동을 하면서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식단 관리를 통해서 몸속 독소 배출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하는 것이죠. 기온이 낮아지면서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는 겨울에 혈당과 콜레스테롤, 지방과 대변이 더 많이 쌓여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4대 독소 배출을 위해선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 경기도 궁포시로 향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청년사 제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4대 독소 배출에 성공한 비법을 알려줄 53세 오하나 씨. 그녀가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관리를 통해 디톡스에 돌입하게 된 건 1년 전이었다. 제가 건강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잔병 치레도 없었고. 그런데 옛날 어르신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정말 와닿았던 게 어느 날부턴가 50이 넘고 나니까 팔다리도 저리고 통증도 있고 또 속도 더부룩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봤었거든요. 공복혈당이 254.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이라는 너무 높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정말 마음이 정말 안 좋았었죠. 나이가 들수록 한 해 한 해 몸이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는 그녀. 손발저림부터 시작해 각종 통증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지난해 공복혈당이 무려 254까지 치솟으며 당뇨 진단을 받고 거기다 고지혈증 진단까지 함께 받게 된 것.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제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무슨 독소가 그렇게 쌓였을까. 그 말씀을 듣고 망치로 제 머리를 콱 맞는 것 같았었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실명도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돌연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50대밖에 안 됐는데 이러다간 정말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생활 습관을 다 바꿨어요. 쉬운을 막 넘어선 지난해 독소 배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했다는 오하나 씨. 독소 배출을 위해 하루 30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집 식구들이 혈당도 높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다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셔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만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도 보니까 혈당도 잘 안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잘 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독소를 빼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도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해서 독소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식단 관리에 돌입해 독소 배출에 성공했다며 무언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수첩에다가 1년 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혈당이랑 먹었던 메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빼곡하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고 그때마다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해두고 있었는데 들쑥날쑥했던 혈당은 몇 개월 전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검사 결과 식후혈당 105, 콜레스테롤은 76으로 정상 범위로 나왔고
심지어는 체중도 1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몸속 4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준 그녀만의 방법은 무엇일까? 일상을 관찰하던 그때 밥에다 흰색 가루를 넣는다? 그러고 보니 촬영 도중에도 흰색 가루를 탄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혹시 이 가루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준 것일까? 넣으시는 게 뭐예요? 네. 이 하얀 가루가 뭐냐 하면 구화검 가수 분해물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하고 독소가 어느 정도는 제거가 돼서 혈당도 그렇고 또 콜레스테롤도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는데 제가 만족스러울 만큼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구화검 가수 분해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혈당 조절도 되고 또 콜레스테롤도 수치가 많이 조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뱃살도 좀 들어간 것 같고 그 뒤로는 꾸준하게 챙겨 먹고 있어요. 오하나 씨의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줬다는 구화검 가수 분해물. 인도의 사막에서 자라는 구화콩의 영양분 저장고인 배유 부분만을 가수분해에서 추출한 것으로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섬유질이 부족하고 기름진 식생활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제로 사랑받으며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수분을 잘 머금는 특징이 있어서 위장에서 수분을 머금고 끈적한 젤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소장에 도달한 젤 형태의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 혈당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한 지 6주가 지나자 식사 후 급증하는 혈당 피크를 20% 낮춰줬고 공복혈당은 19.5% 감소했다고 하는데 구화검 가수분해물이 수분을 흡수하며 당과 지방과 같은 독소를 함께 흡착해 장까지 이동, 대변으로 배출해준다는 것.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소장을 거쳐 대장에 도착하면 머금고 있던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남은 당과 지방을 유익균의 먹이로 제공해서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하면 우리의 몸속에선 장내 미생물이 단수해지방산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단수해지방산이 지방 축적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준다. 실제 단수해지방산을 만들어내는 포도당, 이눌린 등과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비교한 결과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할 때 가장 많은 단수해지방산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한 결과 설사나 변비 같은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되는 장내 아세트산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6개월 전부터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하며 4대 독소 배출에 도움을 받은 오하나 씨. 밥을 지을 때 넣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밥이랑 반찬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물에 타서도 먹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이것보다 더 자주 해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평소 가장 자주 먹는 구화검 가수분해물 활용법을 보여주겠다며 뭔가를 꺼내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 정체는 토마토와 귤? 제가 이 귤하고 토마토를 갈아서 아침마다 구화검 가수분해물 주스를 만들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거든요. 이 귤은 제철 과일이라 지금 넣고 있고요.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넣고 있어요. 구화검 가수분해물 주스를 만들 때 토마토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구화검 가수분해물과 토마토의 영양 궁합은 어떨까? 토마토에는 리코펜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되는데요. 구화검 가수분해물과 또 이러한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토마토의 풍부한 유리산과 또 아미노산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의 단세지방산 생성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화검 가수분해물과 또 토마토를 함께 주스로 섭취하는 것은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귤 1개와 토마토 2개, 적당량의 물과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더해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4대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구화검 가수분해물 주스가 완성된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 후 하루 27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동준이 무릎에서 뭐가 나? 피! 진짜 비밀이라고 했지? 장이 안 좋으시다고. 제가 막 2주 동안 화장실 못 가고 그런 변비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좀 건강식을 하고 나니까 변비는 없어졌는데 화장실을 좀 자주 가고 묽은 면을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한산이는 자기만 먹고 나를 와, 아까 실례합니다 나온 그런 화장실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죠. 식단 드시는 양이 한 끼치고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적게 먹다가 또 어떨 때는 많이 먹다 이러니까 변비가 와서 야채를 좀 많이 같이 곁들여서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변비가 또 올까 봐. 네, 확실히 채소가 배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죠. 제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관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위험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위랑 장이 다 안 좋으시면 힘드시겠네요. 미랄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 식도염, 염족성 식도염. 이게 언제 받으신 거라고요? 3주 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하면 또. 저희가 좀 육류를 좋아해서. 그렇겠네요. 스트레스. 네. 스테이크 지금 해 먹으려고. 이건 지금 스테이크 이제 해 먹으려고 마리네이드 해놓은 거. 이게 지금 다. 피가 많아요. 고기, 양지고. 고기 위주 식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반주로 곁들이죠. 오! 아니 고기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고기 굽는 게 남다르시네요. 되게 맛있게 스트레스를 만들어 날려버릴 수 드시네요.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반주로 뭐 먹는 게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에요. 육아하는 이제 애 키우는 엄마들이 것도 저렇게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좀 일단 제가 푸시죠, 스트레스가 저녁에. 없어요. 애한테 스트레스를 안 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근데 뭐 여왕님처럼 드시네요. 위와 장을 위해서 혹시 뭐 따로 챙겨 드시거나 그런 건 있나요? 제가 유산균을 먹고 있긴 한데 제가 먹는 유산균에 무슨 문제가 있나? 좀 궁금하긴 해요. 별 효과를 못 보셨구나. 네. 화면에 나오신 주인공분 보니까 워낙에 이렇게 평소에 위험 있으셨고 아까 얘기하신 건 채소도 네. 많이 드시는데 네. 배변 활동에도 되게 힘드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심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심각한데 많은 한국인들이 저 정도의 증상은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긴 내가 아는 분들은 여행을 가시면은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도 많고요. 네. 화면을 보니까 이제 저 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돌보시면서 집안일 전담하셔야 되고 아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일하면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정말 100만 배 공감이 됩니다. 네네.
위험에 심한 변비까지 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식습관이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 아이가 남긴 걸 또 먹어야 될 수도 있고요. 천천히 충분히 씹어 드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잘 끝내시는 것. 이런 게 어렵긴 하지만 지키시는 게 장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또 몸속에 단세지방산 많이 만들어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단세지방산이 뭐예요? 예. 처음 들어봐요. 네. 많이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네. 지방산 혹은 뭐 지방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단세지방산은 이제 섬유소가 장 속에서 분해가 되어가지고 장내 유익균에서 분해가 되어가지고 생기는 이제 그 일종의 물질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 몸에 체지방으로 쌓이는 그런 지방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구조가 긴 장쇠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 단쇠 지방산은 구조가 짧은 지방산이고요. 몸에 예. 체지방으로 쌓이지 않는 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몸에 쌓이지 않는 지방산이라고 하면 장 건강 물론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세 지방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 네. 금방 설명드린 대로 단세 지방산을 만드는 원료는 식이섬유입니다. 네.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 나오지 않는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섬유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에 갔을 때 장내 유익균에 만나서 분해가 되고 단세 지방산으로 나옵니다. 이 단세 지방산이 많이 생산이 돼야 되죠. 예. 네. 그러면 식이섬유와 장내 유익균이 만나서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장내 유익균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장내 유익균이 적절하게 있고 적절한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단세 지방산이 나와주면서 이게 이제 축적되지 않는 지방산으로 역할을 하면서 또 이 단세 지방산은 장세포가 가장 첫 번째로 쓰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쓰는 다이어트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다이어트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장내 유익균. 이게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데요. 단세지방산은 대장에서 흡수가 돼서 일부는 간으로 가고 또 일부는 혈액을 통해서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네. 지방세포는 신기하게도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단세지방산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면 우리 몸에 충분한 지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지방을 축적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비만을 예방하는 하나의 이제 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쵸. 우리가 이미 유익균을 먹어주는 프로바이오틱스 또 뿐만 아니라 네.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걸 먹이.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프리바이오틱스 요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니까 다른 비결이 이렇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예. 비결이 되게 간단합니다.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로 잘 알려진 이제 프락토 그쵸. 올리고당이 가장 유명한데요. 프락토 올리고당은 프리바이오틱스 주성분으로 바나나, 양파, 우엉, 마늘 등의 그리고 이런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맞아. 이게 좋다고 했어요. 네, 프락토 올리고당은 소화효소에 분해가 되지 않고 유익균의 먹이로 활용을 합니다. 네. 비피더스균은 장 내부의 pH를 산성화시키고 장 연동 운동 그리고 장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20명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처치하게 했더니 단 4일 만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7,900만 마리에서 예. 12억 마리까지 약 15배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나흘 만에 15배라고 진짜, 하니까 와 진짜 대단한데요. 이게요. 오늘 저희 또 두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이 있는데 네. 보시면 우와라는 감탄사가 절로 진짜요? 나온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시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요즘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뭐 화제죠, 화제. 벨리 댄스. 벨리 댄스를 배우시나 봐요. 이분 아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요. 그럼 같이 오봐요. 모르는 분인데? 누구세요? 누구요? 제가 여기 오늘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혹시 여기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 있나요? 다 성공하셨어요? 아니, 몇 킬로 성공하셨어요? 저 한 6kg. 오! 아니, 그럼 두 분은요? 저는 5kg예요. 저도 5kg. 5킬로요? 저는 10kg요.
몇 킬로요? 10kg요. 와. 한 5kg 정도 빼면 좋잖아요. 아니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25kg요. 네? 어머, 정말요? 그냥 피부도 너무 탱탱하신데요. 네. 10kg 빼셨어요? 네, 25kg 감량했어요. 원래 80kg였는데 한 2달 정도 되니까 한 25kg 빠져서 55kg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이제 빠진 무게잖아요, 그죠? 와. 눈매가 예전에 닮으셨네. 제가 타이트하게 입었었던 티셔츠거든요. 오, 와. 지금은 뭐 넉넉한 오버핏인데요. 네. 그럼 어떻게 찌게 되신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가면서부터 부모님 집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식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무용수다 보니까 좀 발목이나 무릎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체중 관리를 하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주변에서 뭐 무용수가 몸이 이래서 되겠냐 하는 말까지 좀 들어서 빼게 된 것 같아요. 워낙에 무용을 전공하셨군요. 네. 오, 벨리 댄스. 강사를 하시는구나. 자, 첫 번째는 트위스트라는 동작이 있어요. 골반을 앞으로 가볍게 사선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골반을 뒤로 골반만 앞뒤 움직이시면 돼요. 힙시미는 무릎을 굽히신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 다시 위로 올려주고 왼쪽 골반 위로 올려주고 자 교차 빠르게 해서 흔들어 주시면 돼요. 오른발을 얘는 앞으로 내미셔서 엄지발가락을 콕 찍어주시면 돼요. 골반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지금 보시면서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올리시고 다시 한번 빠르게 와, 저렇게 흔들어주면 사실 안 빠질 수가 없겠네요. 네. 뱃살이. 복부지방에 아주 효과가 좋다네요. 물 드시는 지금 드시는 건가요? 건 뭐예요? 이거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 변비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해독 주스예요. 해독 주스. 운동도 중요하지만 신우 운동하고 난 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드셨구나. 잠도 못 잘 정도로 그게 영향이 있다는 거는 또 복통을 많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복통이 생기죠? 네. 복통이 생기는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해독 주스 만들려고요. 궁금했어요. 바나나, 양배추, 케일, 토마토, 사과 이렇게 들어가요.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 우리 생생 정보마당에 케일 큰 거 나왔었죠. 맞아요. 대왕 케일. 독소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그 배변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죠. 배변이 원활할 때 그만큼 장내 환경도 좋다는 얘기니까요. 네.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독 주스. 식이섬유가 가득한 것들이죠. 맛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네, 찾아보시면 방법이 많습니다. 저건 찾아보면 또 많은 방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얀 가루는 뭐예요? 이거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이거 해독 주스 먹을 때는 꼭 넣어 먹어요. 또 저런 섭취 방법이 해독 주스하고. 변비랑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드세요? 해독 주스에 타먹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서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몸에 너무 좋은 것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에? 지금 도토리묵이었죠. 네.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도토리묵, 두부 이런 거 먹는데.
도움 되죠? 네, 그럼요.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스크램블 해가지고 계란밥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보통 다이어트 할 때는 달걀을 쪄 먹거나 예. 기름 없이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밥이랑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에는 염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안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달걀밥 그러면 저는 저기다가 참기름에 간장까지 넣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요. 네. 마요네즈. 근데 많은 양을 다 드세요? 거의 다 먹으려고 항상 노력해요. 네, 어떤 채소를 좀 많이 챙겨 드세요? 특히 많이 먹는 거는 양파, 아스파라거스, 상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양파도 아까 도움이 된다고 나왔잖아요. 네. 우엉, 두부 역시. 두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쌈채소에 싸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밥 대신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야. 두부가 들어간 유부초밥. 자, 이제 밥 먹읍시다. 어머, 따로 드시는 거예요? 저 양념된 거 너무 먹고 싶잖아요. 아니 다이어트는 다들 한 번씩 해보셔서 그 네, 느낌 아실 그쵸. 겁니다. 정말 의지가 중요하죠. 대단하시네요. 일단 바로 옆에 6시 삼겹살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또 6시쯤에는 저녁을 먹을 때 좀 포용감 있게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기 3시간 전. 까지는 네. 이 식단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은 안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 분들 중에도 저만큼 통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좀 살을 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다이어트 전도사 괜찮으시죠? 운동하고 예, 맞아요. 해독 주스와 식습관 변화시켜 주시는 거. 근데 벌써 얼굴 혈색도 좋아지셔가지고요. 맞아요. 뭐 장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신 게 외모에서 딱 그래요. 느껴집니다. 평소 운동도 꼭 하면서 식습관 변화, 이게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신 주인공은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 장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다이어트가 잘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식생활 개선하시면서 변비도 좋아지셨고 해독 주스를 이제 보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함께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넣어드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습관들이 소장에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가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가서 장에서 또 이제 열심히 이용이 되면서 그 수분을 흡수해주고 대변의 부피와 양을 늘려서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프리바이오틱스로 좀 유익균을 늘리고 이게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세 지방산을 만드는 게 유익균을 늘리는 만드는 유익균을 늘리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과체중 이상에 해당하는 성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12주 동안 한쪽 그룹에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주 후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은 체중이 감소했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이 장내 환경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장내 환경 개선 효과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 73세 정도인 노년층에게 2주간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하였더니 장내 유해균 수가 63%에서 40% 무려 23%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모유를 섭취하지 못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28일간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를 시켰더니 유익균인 비피더스 균과 락토바실러스 균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장내 환경 자체가 변화가 되고 개선이 돼서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따라서 섭취하는 당시에 일시적인 개선이 아닌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장내 유해균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럼요. 그래서 뭐 유산균도 먹고 하는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상으로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변비가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설사와 묽은 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방귀가 잦고 냄새가 좀 심한 분들, 그리고 항생제나 진통 소염제 등 약물을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
인스턴트 식품 자주 섭취하시면서 식이섬유는 거의 안 드시는 분들, 식이섬유. 장내 유해균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식생활을 좀 개선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서 나네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섭취할 그렇죠.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주의점 있습니다. 네. 당연히 너무 과량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우선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같이 먹는 거군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채소는 60도 이상 고온에 조리를 하면 뭐 영양소 파괴가 많기 때문에 네. 생으로 드시는 거, 샐러드로 드시는 거 그렇게 많이 권유드리고요. 예. 채소 원물을 드시는 게 좋긴 하지만 맵기 그렇게 드시기 어렵다면 분말이나 여러 가지 가공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하루 권장량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하루 권장량은 식약처가 권장하는 양이 3에서 8g 정도이라고 합니다. 네. 과다하게 섭취할 때는 오히려 복부 팽만감, 그리고 설사 등 부작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